So and they're very, very, very fast with. 손흥민에게 처참하게 무너진 상대 감독은 경기 후 빠르다는 표현을 무려 3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상대 선수는 손흥민이 이끄는 LAFC 공격진을 두고 리그 최고의 공격 삼각편대라며 사실상 두 손 두 발을 들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상대가 이러한 역습을 경기 전부터 정확히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손흥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공을 빼앗기면 순식간에 실점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결과는 4대0. 상대 감독은 결국 자신들이 손흥민에게 당할 방법을 알고도 그대로 당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는데요. 대체 손흥민은 어떻게 상대의 모든 대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미국 축구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쏟아져 나왔을까요? 발빠른 뉴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국 시간 7월 26일 LAFC와 캔자스시티의 맞대결. 사실 캔자스시티는 이날 손흥민이 얼마나 위험한 선수인지 모르고 경기장에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대 감독은 경기 후 LAFC가 수비 라인을 낮춘 뒤 빠른 역습으로 상대의 실수를 응징하는 팀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공을 빼앗긴 순간 손흥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빠른 속공을 가장 경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중원에서 성급하게 패스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손흥민에게 뒷공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경기 전부터 모두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손흥민의 진짜 무서움이 드러났습니다. 손흥민은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플레이를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캔자스시티는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노릴 것이라는 사실도, 공을 빼앗는 순간 폭발적인 속도로 골문을 향해 쇄도할 것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결국 손흥민을 막지 못했습니다. 상대 감독은 경기 후 패배의 원인을 먼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과 실수에서 찾았습니다. 공격을 지나치게 빠르게 끝내려 했고, 공을 잃어서는 안 될 위치에서 무리한 패스를 시도한 결과 스스로 경기를 망쳤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상대 선수의 설명은 조금 달랐습니다. Against different teams, against Minnesota, St. Louis, maybe we won't be punished as bad, but when you face probably the best front three in the league, unfortunately, we learned a lesson today that 실수 자체는 어느 경기에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실수의 끝에서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평범한 상대였다면 수비수들이 다시 진영으로 복귀할 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상대로는 아무리 사소한 실수라도 불과 몇 초 만에 치명적인 실책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대 감독이 계속해서 우리가 스스로 무너졌다고 강조할수록 오히려 손흥민의 위상만 더욱 높아졌는데요.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0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팀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손흥민은 바로 그 짧은 흔들림을 기다렸다가 상대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승부를 끝내버리는 선수였습니다. 결국 캔자스시티는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 당할지 알고 있었고, 손흥민이 어느 공간을 노릴지도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막지 못했던 것인데요. 모두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따라잡지 못하는 선수. 이것이 상대 감독이 손흥민을 두고 정말 빠르다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 미국 현지에서는 이보다 더 노골적인 반응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MLS를 떠나라. 얼핏 들으면 손흥민을 비판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 의미는 정반대였습니다. 월드컵 이후 리그 복귀하자마자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기 시작하자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손흥민이 뛰기에는 너무 작은 무대다. 이제 양악은 그만하고 원래 뛰어야 할 무대로 돌아가라. 그만큼 최근 손흥민의 활약이 MLS의 수준을 넘어선 것처럼 보였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갑자기 다른 선수가 된 것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월드컵이 끝난 뒤 갑자기 속도가 빨라진 것도, 없던 골 결정력이 새롭게 생긴 것도 아니란 설명이었죠. 손흥민은 원래부터 이런 능력을 가진 선수였고, 차이는 그 능력을 얼마나 제대로 끌어내느냐에 있다는 것. 실제로 손흥민을 위협적인 위치에서 활용한 감독들은 대부분 그의 폭발적인 득점력을 끌어내며 성공을 함께 누렸습니다. 손흥민이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 있도록 자유를 주고 골문과 가까운 위치에서 마무리에 집중하게 만들었을 때 그의 파괴력은 언제나 극대화됐습니다. 반대로 손흥민을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게 하거나 수비가담 및 플레이메이킹 역할에 많은 체력을 허비하게 만든 감독들은 그의 주무기인 침투와 슈팅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말았죠. 손흥민은 단순히 전술 안에 끼워 넣으면 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 공을 받게 할 것인지, 어떤 순간에 앞으로 달려들게 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골문 가까이에서 플레이하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 팀 전체의 공격력이 달라지는 선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복귀 후 터진 3경기 연속골 역시 단순한 우연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상승으로만 보기 어려웠습니다. 손흥민이 다시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뛰기 시작했고 팀 역시 그 장점을 살려주기 시작하자 결과는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한 팀은 그의 득점력과 함께 날아올랐고 그렇지 못한 팀은 세계적인 공격수를 보유하고도 그 위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최근 도스 산토스 감독의 변화 역시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그 초반까지만 해도 손흥민은 공격을 직접 마무리하기보다 낮게 내려와 공을 연결하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물론 손흥민은 패스와 연계 능력까지 뛰어난 선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역할에 집중할수록 상대 수비가 가장 두려워하는 손흥민의 침투와 슈팅이 골문에서 멀어진다는 점이었죠. 그런데 월드컵 이후 활용법이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에게 공격을 처음부터 설계하도록 맡기는 대신 동료들이 만들어낸 공간의 마지막 지점에서 승부를 끝내도록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결과는 기다렸다는 듯 나타났습니다. 월드컵 복귀 이후 3경기 연속골. 플레이메이커 손흥민이 아닌 상대의 마지막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손흥민이 돌아오자 득점까지 연달아 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흥민의 사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감독이 있습니다. 한때 손흥민을 끔찍히도 아꼈던 감독이자 현재는 다시 레알 마드리드의 지휘봉을 잡은 세계적인 명장 조세 무리뉴입니다. 무리뉴는 팀이 공을 빼앗는 순간 손흥민을 누구보다 먼저 상대 골문을 향해 달려가도록 했습니다. 손흥민의 폭발적인 속도와 양발 마무리가 가장 무서워지는 순간이 바로 상대 수비가 정돈되기 전의 역습 상황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했던 것이죠. 그 결과 손흥민은 무리뉴 체제에서 케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듀오로 평가받았습니다. 무리뉴 역시 이후 손흥민을 국적의 틀로 평가하지 않는다며 그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바라본다는 극찬을 남길 정도였죠. 손흥민의 진가를 알아본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리버풀을 유럽 정상으로 이끌었던 위르겐 클롭은 과거 손흥민을 영입하지 못한 이를 자신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로 꼽았을 정도였으니 말이죠. 맨체스터 시티의 전성기를 이끈 펩 과르디올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유율을 장악하고 상대 진영을 몰아붙이는 맨시티의 축구는 대부분의 팀을 무너뜨렸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수비 뒷공간은 손흥민에게는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맨시티가 아무리 경기를 지배하고 있어도 손흥민에게 질주를 허용하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지곤 했죠. 이렇듯 세계 최고의 감독들이 손흥민을 상대할 때마다 가장 경계했던 것이야말로 바로 그의 득점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의 역할을 바꾸자마자 3경기 연속골이 터진 이유이자 현지에서 손흥민이 리그를 양악하고 있다는 반응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상 발빠른 뉴스였습니다.